자, 그럼 오투 책은 24페이지부터 오늘은 별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글씨도 조금 크게 쓸 거고, 그다음 좀 지워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글씨가 작으면 그 카메라 앵글에 다 담기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글자도 좀 크게 해서 쓸 테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는 별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 배우는데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진화해 나가면서 어떻게 소멸하느냐에 대해서 배우는 게 맞지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별의 일생에 대해서가 좀 중요한 요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물질들을 이루는 이 원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가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부터 수소는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지? 수소는 빅뱅 초기. 빅뱅 초기 때 우주에서 만들어졌어요. 그쵸? 네.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 경우에. 첫 번째가 언제? 빅뱅 초기. 그렇지, 3분. 정확히 말하면 3분일 때 빅뱅 초기에 우주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수소는 주결성. 주계열성일 때, 별이 주계열성일 때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빅뱅 우주론까지 해서 우주의 탄생과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울 때는 딱 여기 헬륨까지 배웠습니다. 헬륨까지. 빅뱅 우주론에서 펑 터지고 원소들이 만들어질 땐 헬륨까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이게 성장해 나가면서 헬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헬륨은 주계열성의 별의 내부에서도 만들어지고 또 헬륨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은 철보다는 작은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초거성일 때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어디까지? 우라늄까지의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할 때 얘는 별의 내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까지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과 함께 뭐까지? 우라늄까지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각각의 원소들이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별의 탄생까지는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계열성부터 별의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성운이 밀집을 하게 되면요, 밀집을 하고 뭐 중간 과정 조금은 생략해서 얘가 중심 온도가 1000만 K에 도달하게 되면 무슨 핵융합 반응?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 했고요. 얘는 몇 개의 수소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고 우리 이때부터 무슨 별?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책 24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그려보면요, 얘는 특징, 주계열성이 다른 애들보다 좀 특징이 많아요. 얘네 첫 번째 특징이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얘는 뭐와 뭐가 일정한 별? 크기와 밝기가 일정한 별입니다. 그럼 크기와 밝기가 어떻게 일정할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안쪽에서는 가운데 부분에서는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바깥으로 펑펑 이렇게 터진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별이라고 하는 것도 가운데로 잡아당기고 있는 무슨 힘도 존재한다 그랬지? 중력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파란 색깔로 표시한 중력과 빨간 색깔로 표시한 내부 압력이 있는데 크기와 밝기가 일정한 이유는 이때 이 내부 압력과 뭐가? 중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네들은 이때 시기가 가장 어떤 시기라고 그랬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별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좀 참 억울할 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살짝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처럼. 근데 신분이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걸로 좀 신분을 결정을 하냐 하면 몸무게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질량이 큰 별과 질량이 작은 별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요. 그치 지효하나? 그래서 한번 보면요, 여기서 질량이 좀 학년이 올라가서 배우면 질량이 너무 작은 애. 그러니까 질량이 한 태양 정도 되는 애. 그 다음에 질량이 한 태양보다 조금 더 큰 애.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많이 큰 애.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로 좀 나뉩니다. 근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요, 질량이 태양 정도. 질량이 태양 정도인 주계열성의 일생과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몇 배 정도? 10배. 태양의 한 10배 정도인 별. 그러니까 비교적 가벼운 별과 비교적 무거운 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처음엔 주계열성이었다가 그 다음 어떤 별로 되냐면 크기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이 통합과학에서는 주계열성 다음에 이별이야, 그 다음에 이별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에 대한 그 일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은 원소야. 우리가 이 원소들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다음에 얘네가 우주를 펑 하고 어떻게든 날아다닐 겁니다. 뭐 터졌든 아니면 흩날려졌든 우주를 막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지구한테 왔겠죠. 그렇죠? 지금의 지구한테 왔겠죠.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얘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단계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얘가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 이유는 얘가 뭔가 그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이겠지. 더 이상 난 주계열성을 살 수가 없어. 왜? 뭐가 다 떨어진 거야? 수소. 여기에서 보시면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얘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소가 없습니다. 수소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 얘의 모습이 여기 한번 선생님 한번 그려보면 원래 얘의 모습이 한 요만 했었죠? 주계열성이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수소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가운데에서 수소가 헬륨을 아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뭐가 없어지는 거야? 원래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던 이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 내부 압력이 이제 없어져요. 왜?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얘가 없습니다. 그럼 지울게요 그냥. 대신에 얘는 뭐는 존재해? 중력. 중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운데 이렇게 모여요. 그쵸? 그러면서 얘가 엄청나게 작은 크기로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빅뱅 우주를 맨 처음 할 때 빅뱅 우주론에서 부피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부피가? 늘어나. 늘어난다. 질량은? 부피. 그대로. 일정하다. 밀도는? 밀도가 작아진다. 작아진다. 감소한다. 그러면서 온도는? 낮아져요. 낮아진다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밀도라고 하는 것과 뭐는? 온도는 비례하는 관계다. 그 여기서 질량이 바뀌진 않았을까요? 얘네가 엄청나게 가운데로 모이죠. 모인다고 해서 얘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야, 그치? 네. 근데 뭐가 작아진 거야? 부피가 작아지죠. 그럼 뭐가 커지겠니? 밀도. 밀도가 엄청나게 커지고요. 그러면서 온도도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1000만 K였어요. 1000만 K가 되면 수소라고 하는 애가 조금 더 무거운 헬륨으로 바뀝니다. 근데 헬륨이 조금 더 무거운 걸로 지금 바뀌고 있어, 안 바뀌고 있어? 여기서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 온도가 아직 1000만밖에 안 돼서. 1000만 도씨가 1000만 K가 엄청 높은 것 같지만 핵융합 반응이 더 일어나기에는 아직 좀
어림없는 온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얘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냐면 1억 K에 도달을 해요. 야. 1억. 그럼 1억에 도달하는 순간 지금 요 가운데 뭐가 있을까? 헬륨이 있겠지. 요 안에 지금 헬륨이 있거든. 왜? 아까 수소가 헬륨을 다 만들었잖아. 근데 이 헬륨이 1억 K에 도달하는 순간 헬륨이 뭘로 바뀌냐면 탄소와 산소로 바뀌어요. 그럼 탄소가 산소로 바뀌면서 얘도 무슨 핵융합 반응인 거야? 헬륨 핵융합 반응인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로 바깥으로 펑 하고 터질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기가 커진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걸로 돼요. 적색 거성. 그러면 이름 뜻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적색 무슨 색깔이야? 빨간 색깔의 거. 무슨 거? 큰 거자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주계열성에서 엄청나게 크기가 커진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에서는 헬륨이 뭘로 바뀌어? 탄소랑 산소 코로 바뀝니다. 코. 그렇죠? 그 다음 얘가 펑 하고 터져요. 원래 크기보다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럼 원래 크기가 한 요만큼이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원래 크기가 한 요만큼이었다라고 하면 이 바깥에도 뭐가 있을까? 수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깥에서는 헬륨이라고 하는 게 수소가 헬륨으로도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두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두 개의 층으로 나뉘면 이건 조금 TMI일 수 있어. 가운데서 터지는 힘하고 바깥에서 터지는 힘하고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얘네는요 이게 그 불규칙한 바운스를 보입니다. 안쪽에서 펑 터질 때 얘가 같이 터지면 갑자기 확 커져. 근데 안쪽에서 펑 터지는데 바깥에서 안 터지네? 그건 좀 작겠지. 맞아? 그래서 얘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하고 중력하고 이게 맞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럼 얘는요 주계열성하고는 달라요. 주계열성 보면 크기와 밝기가 일정한 별이라고 했는데 적색 거성부터는 크기와 밝기가 불규칙합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좀 심화 내용으로도 조금은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여기 한 군데다 한 군데다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그 별의 물리량을 나타낼 때 우리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가 중심 온도예요. 주계열성은요 중심 온도가 약 몇이죠? 한 1000만. 얘는 한 1억이죠. 중심 온도는 뭐랑 비례하냐면요 밝기랑 비례합니다. 중심 온도는 밝기랑 비례해요. 그럼 누가 더 밝은 거야? 온도가 누가 더 밝아? 적색 거성이 밝아? 주계열성이 밝아? 적색 거성. 그럼 적색 거성이 더 밝은 별이겠죠? 그러니까 중심 온도는 밝기랑 비례하고요. 실제 이 별이 얘는 실제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표면 온도라는 게 있어요. 표면 온도는요 밝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랑 상관이냐면 표면 온도는 별의 색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별의 색하고 연관이 있어요. 별의 색.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 계열에서 그냥 대표적인 색만 좀 대략 써주면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별입니다. 그럼 이렇다라고 한번 보면요 얘네 두 주계열성과 적색거성만 한번 선생님 비교를 해볼게요. 중심 온도는 누가 더 높아? 주계열성. 적색거성 1억이라 그랬지. 그럼 얘가 더 어떤 별이다? 밝은 별. 밝은 별이다. 근데 주계열성은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보통 빨간 색깔은 거의 없어요.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일단 여기 태양이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 노란 색깔이죠. 그럼 얘하고 주계열성과 적색거성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야? 주계열성. 주계열성의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입니다. 그럼 누가 더 밝은 거야?
적색 거성에도 밝은 거야. 아, 밝기는 중심 온도로, 별의 색깔은 표면 온도로. 이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요, 적색 거성도 이제 힘을 잃습니다. 이제 수명을 다 잃고요, 헬륨이 이제 모자라요. 헬륨이 이제 다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 중간에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바뀌던 이때랑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어떻게 겪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무슨 힘은 없어져? 내부 압력은 없어지고 뭐만 생기는 거야? 중력. 중력만 생겨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게 두 개의 층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안쪽에 말로 한번 써보면요, 헬륨하고 탄소, 산소 층은요, 층 안쪽이죠? 얘는 수축합니다. 그다음 바깥에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던 층은요, 그냥 남아요. 그럼 어떤 모습이 되냐면 가운데 부분은 수축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던 애들은요, 이 주변에 그냥 이렇게 남아요. 그냥 먼지가 돼서 남습니다. 먼지가 돼서 남습니다. 나 보이니? 글씨가 너무 작아요. 너무 크게 쓴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일단 이어서 나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에는 이게 남고요. 그다음 바깥에는 이렇게 먼지처럼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구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불러요? 행성상 성운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 바깥에 있던 얘네가요, 날아가요. 힘을 잃고 이제 중력을 잃고 얘네가 우주 전역으로 펼쳐져 나갑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 가운데 얘만 남겠죠? 얘 뭐라 불러요? 백색외성. 백색 외성이라 불러요. 좀 쓸데가 없는 얘기인데 그 넬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 중에 백색외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태양 정도,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뭐까지 만들었냐면 탄소와 산소까지 만들었고요. 여기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요 단계에서 만들어진 여기 주변에 떠돌고 있던 이 원소들을 우주 전역으로 흩날려 보내면서 원소들을 순환시키더라. 그럼 얘네가 나중에 다시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별. 이렇게 우주 전역으로 흩날려 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다 흩날려 가서 성간 물질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 성간 물질들은 나중에 얘네가 다시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성운이 돼서 별이 되는 거야.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태양 질량이 태양이 한 10배 이상이 되는 별 볼게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질량이 엄청나게 크죠? 질량이 엄청나게 큰 별은요, 얘는요, 중심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럼 중심 온도가 더 높으면요,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애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엄청나게 더 커져요. 그래서 얘는 우리는 초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초거성. 큰데 개 커. 그래서 얘는요, 바깥에서부터는 수소가 헬륨을 만들고요, 껍데기가 엄청 많아요. 그 안쪽에서는 헬륨이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탄소랑 산소를 만들고요. 그 위에선 탄소가 산소, 마그네슘, 오마이갓, 네온 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규소랑 황을 만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규소가 철을 만듭니다. 그래서 총 껍데기가 이렇게 많게 여러 개의 껍데기로 만들어지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중간 과정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근데 실제 그냥 시중 문제에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진 않습니다. 깨지 말고, 조이지 말고. 다 하나하나 다 물어보진 않고요. 이 단계에서 이 사진만을 봤을 때 얘는 초거성 단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이 초거성 단계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주계열성이 이렇게 진화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별의 내부에서 뭐까지 만든다? 철까지밖에 만들지 못하더라. 하다가 얘네가 시간이 지나서 폭발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죠? 초신성 폭발이라 그래요. 그럼 별의 내부에서는 철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서 얘네가 엄청난 폭발을 막 이렇게 해요. 폭발을. 그러면서 이때 초고온 고밀도 상태가 됩니다. 이때. 그러면서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합성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뭐 구리, CU 구리, 그다음 뭐 아연, 그다음 금, 그다음에 뭐 백금, 그다음 우라늄까지. 그래서 원소들을 봤을 때 우리 책 좀 한번 좀 몇 장 넘겨볼까요? 몇 페이지 한번 펴시냐면요, 주기율표 나오는 단어 32쪽 한번 볼게요. 철까지 만든다 그랬습니다. 철은요 원소 기호에서 26번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느끼기에 되게 무거운 애라고 느껴지는데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무거운 원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수엘리베, 붕탄일산, 플레나마, 알게나뇽, 아칼카 20번까지는 아니죠. 그럼 걔네들은 철보다 작은 애들이에요. 그 다음 2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볼게요. 뭐 있니? 스칸디움, 타이타늄, 바나듐, 크로뮴, 망가니즈. 걔네들은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은 다 철보다 무거운 애들입니다. 아연. 얘 철보다 무거웠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몇 개 없어요. 막 타이타늄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오겠지. 티타늄, 타이타늄. 그거야. 또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 타이타늄이나 혹은 뭐 망가니즈 정도는 우리가 좀 보기는 하는 애들인데 크로뮴, 망가니즈는 뭐 나머지 뭐 스칸디움 이런 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엔간해서 우리가 문제 풀 때 내가 외운 20번까지가 아니야. 그러면 웬간하면 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요 초신성 폭발 이후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 중에서도 조금 더 질량이 작다. 얘네들 중에서 그러면 중성자들이 모여있는 중성자 별이 되고요. 이 중에서도 질량이 크다 그럼 뭐가 돼? 블랙홀.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 그래서 별의 최후는 백색 외성이거나 중성자별이거나 블랙홀이다 라고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다시 원래 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25페이지. 2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설명해드린 내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태양계 형성 과정이 나와요. 근데 맨 처음에 태양계에서 태양의 형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뭐랑? 우리가 앞에 배웠던 별의 탄생 과정이랑. 근데 조금은 다른 건 있어요. 근데 그거 책 내용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밑으로 넘어가서 좀 한번 보시면 태양계와 지구의 고체 물질 형성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찍자.